안녕하십니까. 지난 2주에 걸쳐서 노인복지의 포괄적인 체크리스트에 대하여 말씀드리는 과정에 몇 분들로부터 질문을 받았는데 놀랍게도 그 질문 내용이 비슷했습니다. 노후에 몸이 불편해서 양로원에 가게 되면 집 하나에 있는 경우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지만 향후 정부에서 집을 가져가기 때문에 미리 재산을 자녀들에게 양도하거나 신탁에 넣어두는 것이 안전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답을 드리면 정부가 집을 가져가는 확률은 매우 작습니다. 노후에 양로원에 가는 비율은 나이에 따라서 잠깐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5% 정도입니다. 물론 95세 이상의 경우면 50%에 이르지만 이런 경우에도 정부가 집을 가져가는 확률은 매우 적습니다. 정부에서 가져가는 경우는 배우자나 돌보아주는 자녀나 친지가 없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양로원에서 임종을 할 때에 집의 가치가 2019년 기준으로 87만 8천 불 이상일 때 해당됩니다. 집의 가치가 그 이하고 증여받을 수이 없다면 어차피 그 집은 정부의 소유로 이전되기 때문에 메디케이드가 가져간다는 것이 또한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외에 다른 집이 있고 자산이 있고 양로원에 갈 것이 염려되어서 미리 자산을 정리해서 자녀들에게 나눠주는 경우 판매 후 5년의 기간이 지난 후에 유동자산이 바닥이 나고 내 수입이 메디케이드의 범주에 속하면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정된 수입이 많은 경우라면 메디케이드를 수여하기 어렵고 굳이 자산을 미리 정리하기 전에 증여와 유산으로 세금을 최소화하는 것도 고려 대상입니다. 한편 신탁, 즉 트러스트를 만들어서 자산을 관리하는데 일반 신탁이 아닌 메디케이드를 받기 위한 신탁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사회적, 정신적, 윤리적 입장에서 그리 권장할 만한 사항은 못 됩니다. 물론 내가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일해서 자산을 형성하였지만 세상이 있었기 때문에 일을 할 수 있었고 자산도 형성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세상의 일부를 환원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질문의 본질로 돌아가서 내가 살고 있는 집과 메디케이드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살고 있는 집이 딱 한 채이고 부부의 명의로 집을 소유하다가 한 사람이 양로원에 가는 경우 집은 남아있는 배우자의 소유가 되고 그 집의 에퀴티를 메디케이드가 요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자산에 대해서 남아있는 배우자를 위해서 메디케이드는 유동자산의 금액을 74,820불로 상향 조정하고 유동자산이 그 이상했다면 총 금액을 둘로 나누어서 123,600불까지 허용을 합니다. 메디케이드가 집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는 양로원이나 롱텀 케어 관계됐을 때고 롱텀 케어 관계되지 아니하는 메디케이드 수혜자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습니다. 롱텀 케어에 해당되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되더라도 함께 2년 이상 살았고 그 환자를 돌보았던 자녀가 있는 경우 1년 이상 함께 살고 있는 형제 자매 21세 불구의 자녀들에게도 양도되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돼서 그 집에 대하여 메디케이드가 권리 주장을 하지 못합니다.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아서 내가 살고 있는 집에 대하여 메디케이드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확률은 여러 가지로 볼 때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하신 분들은 자산을 정리하고 5년 후에 메디케이드를 신청하시고 다른 대안으로는 커뮤니티 메디케이드나 신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커뮤니티 트러스트는 양로원에서 사용할 수는 없지만 MLTC, 즉 집안에서 장기보호를 받을 수 있는 메디케이드인데 수입 중에 개인의 경우에는 840여 불 외의 금액을 펀드에 넣고 여기서 모든 비용을 지불하지만 관리비를 지불해야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신탁을 구상하는 것인데 집이 하나인 경우라면 굳이 권장할 것은 못 됩니다. 신탁을 만드는데 5천에서 10,000불의 비용과 그리고 관리비를 계속 지불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신탁의 경우 자산이 집 외에 다른 재산이 있을 때에 고려하시는 것이 매우 현명한 결정이실 겁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